자, 메이슨리 라이브러리를 설명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얘가 영문 그대로는 무슨 뜻인지부터 설명을 할게요. 메이슨리 벽돌이란 뜻인데 구글 해볼까요? 이렇게 벽돌 레이아웃을 만들어 주는 거라고요. 메이슨리가 벽돌처럼 이렇게 지금 가로로 되어 있지만 사실 세로로 쌓여있는 레이아웃이 많습니다. 자, 맨 위에 검색 결과 들어가 볼게요. 메이슨리의 사이트에 들어가서 간단하게 얘를 가지고 도대체 뭘 할 수 있는지와 사용법을 다 보고 오겠습니다. 들어가시죠. 메이슨리 디산드로라고 되어 있는 사이트 들어가 볼게요. 사이트 들어오셨습니까? 메이슨리로 해서 검색을 해봤고요. 일단 사용법은 차치하고 지금 이 첫 페이지 레이아웃 보세요. 첫 페이지의 레이아웃을 보면 지금 얘가 이런 식으로 벽돌처럼 되어 있다고요. 벽돌을 쌓듯이 차곡차곡 지금 빈칸에 비집고 내용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다고요. 자, 지금 이런 거 만들 때 만약에 지금 이 라이브러리를 안 쓰고도 이런 레이아웃은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떻게 만들 수 있냐면 잘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메이슨리라고 하는 게 이걸 모른다는 상태에서 디자이너가 이렇게 디자인해 줬대요. 많이 보는 인스타그램에서 많이 보는 레이아웃이죠. 이런 걸 해줬다고요. 그러면 여러분이 얘 라이브러리를 모르는 상태에서 이걸 짤 때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플롯을 해서 얘를 구현할 방법은 불가합니다. 플롯은 어떤 식으로 레이아웃이 되냐면 내용을 하면 플롯은 얘한테 플롯을 걸고 오른쪽에 플롯을 걸고 얘한테 플롯을 걸고 이렇게 해서 가로배열이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 건 어떻게 채워지지 않냐면 이렇게 채워진다고요. 절대로 이 사이에 비집고 들어갈 수 없어요. 플롯으로 하면 여기 사이를 채울 수 없다고요. 플롯으로는 이게 여기에 올라올 수 없다고. 그러면 이걸 가지고 저 사이에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여기에 비집고 다른 내용이 이렇게 들어오려면 우리가 얘들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런 식으로 이게 지금 메이슨리 레이아웃이란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채우려면 방법은 딱 하나뿐이 없어요. 포지션으로 해서 얘를 누굴 기준으로? 이걸 기준으로 해서 얘 레프트 값 0, 탑 0. 얘는 레프트 값 몇인지 계산해야지. 디자인을 보고 레프트 값을 몇을 줘야 얘가 여기에 배산되는 거지. 탑 값을 몇을 줘야 여기 있는 거지.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는 얘는 레프트 값을 몇을 줘야 탑 값을 몇을 줘야 되는 거지 라고 해서 일일이 수동으로 다 앱솔루트로 바꿔버리고 칼같이 계산해서 배열을 해야 된다고요. 1차적으로는 그렇게 구현할 수 있지만 이게 불가능한 건 뭐냐면 인스타그램에 들어가 보시면 안에 내용들에 맞춰서 컨텐츠가 올라올 때마다 이 사이트의 개발자가 이 높이 다 구해가지고 거기에 넣겠습니까? 불가능해요. 이 안에 이 내용이 바뀌더라도 이 요소의 레프트 값과 탑 값을 자동으로 구해오는 게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우리가 지정한 간격을 유지하면서 얘를 넣는 건 수동으로 하는 건 절대 불가라고요. 그걸 이 메이슨리 라이브러리가 해준다고요. 원료본을 그래서 배드리면 원료본을 보면 잘 보십시오. 내용에 따라서 지금 얘의 레프트 값과 탑 값이나 그런 것들을 지금 자동으로 바꾸는 게 필요하다고요. 이거 구형 어떻게 되어 있냐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얘들마다는 다 포지션이 있다고요. 이렇게 해서 포지션을 칼같이 얘는 레프트 값이 몇이야 탑 값이 몇이야 라는 걸 뭐에 맞춰서 이 안에 내용의 크기를 반영을 해서 이 요소의 크기를 반영을 하고 얘 높이는 400이니까 위에서는 얼마큼 왼쪽에서는 얼마큼 이 사이의 간격은 몇이고 얘들한테 간격이 몇이 있어야 넘치지 않게 하고 그런 것들을 누가? 이 메이슨리 라이브러리가 해줘서 이렇게 앱솔루트로 다 들어오게 해준다고요. 이걸 수동으로 한다는 건 불가능하다고요. 그걸 해주는 게 메이슨리 라이브러리라고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예제 다운받은 거에다가 얘를 적용을 하는데 적용하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어요. 어트리뷰트 방식과 jQuery 방식이 있는데 어트리뷰트 방식을 먼저 하고 그걸 그대로 jQuery 방식으로 바꾸는 걸 설명을 할게요. 두 가지 방법 다
많이 쓰이는데 물론 후자가 훨씬 더 많이 쓰입니다. 어트리뷰트 방식보다는 후자, jQuery나 자바스크립트 방식이 훨씬 더 많이 쓰는 이유는 HTML이 그만큼 간결하게 유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일단은 어트리뷰트 방식으로 하는 것부터 볼게요. 속성명에서 클래스명을 넣기만 하면 얘가 작동을 한다고요. 아까 사이트 연 김에 메서드로 가보시겠습니까? 메서드. 사이트 연 김에 오른 위 상단에 메서드로 가보세요. 메서드로 가보면 지금 이 라이브러리 가지고 굉장히 재밌는 걸 많이 만들 수 있다고요. 여기서 보면 이렇게 해서 채워지는 거, 얘들 친절하게 다 코드펜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만들려면 어떻게 HTML과 CSS와 jQuery의 스크립트를 짜면 되는지 알려주고 있다고요. 레이아웃 이런 것들 태그 누르면 이런 식으로 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고, append에서 뒤에 계속 추가를 하되 추가되는 게 벽돌로 채워지는 이런 것들도 가능하다고요. 여러분 내용 더보기 할 때 이 더보기가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있습니까? 이런 것도 되고, 그 다음에 프리펜드 앞에 추가하는 것도 된다고요. 이 라이브러리 쓰면 이렇게 내용을 앞에 추가해 주는 것도 돼요. 그것도 벽돌 레이아웃으로 채워서 클릭하면 이렇게 사라지는 것도 할 수 있는데, 사라지면 그 사이를 다른 애들이 이렇게 비집고 벽돌처럼 채워준대요. 자, 그런 걸 할 수 있는 게 이 메이슨이의 라이브러리라고요. 평범하게는 이벤트에 가볼까요? 이벤트에 가보면 레이아웃에 가볼까요? 레이아웃에도 기본적인 레이아웃 작성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거 많이 보셨잖아요. 그죠? 벽돌로 채워서 이미지를 채우거나 내용을 채우는 거, 이런 거 많이 보셨을 거란 말이에요. 이거를 뭘 통해서, 이런 스크립트를 통해서 할 수 있대요. 그 사용법을 보려고 합니다. 자, 다운받으신 예제 구조부터 먼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미지들이 있고요. 인덱스 HTML이 있습니다. 이미지 있고 인덱스 있고, 인덱스 파일 일단 열어보실게요. 자, 일단은 내용은 다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서의 핵심은 내용들이 높이가 다 달라야지만 얘가 이쁘게 나오는 거예요. 똑같으면 메이슨을 쓸 필요가 없는 거죠. 내용의 높이나 크기가 똑같으면 그냥 바둑판처럼 나오는 거지 벽돌 레이아웃이 될 이유가 없다고요. 자, 지금 화면을 브라우저에서 확인을 해볼게요. 지금 화면을 브라우저에서 확인을 해봅니다. 확인을 해보면 컨텐츠들의 뭐가 다르냐면, 이미지는 크기가 다 비슷하지만 이 내용의 설명, 제목과 설명의 내용이 다 달라서 얘 컨텐츠 높이가 다르게 해놨다고요. 확인되셨습니까? 자, 예를 쓰려면 어쨌든 얘들이 제공하는 라이브러리를 로드를 해줘야 돼요. 로드를 해보겠습니다. 아까 사이트 가볼게요. 사이트에서 홈으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홈, 요거 로고 눌러서 홈으로 가주시고요. 자, 시작하기에 가보면 요걸 시작하려면 HTML은 어떻게 짜고 CSS는 어떻게 짜고, 순수하게 자바스크립트로는 어떻게, 그리고 HTML에서 구현하는 방법은 어떻게, jQuery 방식도 있고, 총 하나, 둘, 세 가지의 방법이 있다고요. 우린 이 중에서 뭘 해볼 거냐면 initialize in HTML에서 HTML 방식으로 initialize 실행하는 걸 먼저 해볼 거고, 그 다음에 jQuery 방식으로 하는 걸 해볼 겁니다. 두 가지 방식을 해볼까 해요. 자, HTML에 get started, 여기 started 시작하기 들어가 볼게요. getting started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자, 들어가면 어떻게 하래요? 헤드와 헤드 사이에서 스크립트를 로드를 하래요. 이런 식으로. 그럼 다운로드해서 스크립트를 로드를 하라는 얘기고, HTML 가볼까요? HTML 눌러보면 바로 그냥 그 페이지에 있는 거네요. HTML에서는 하나하나마다 감싸고 있는 이 요소가 있다라고 한다면 걔한테 가서 기본적인 너비를 지정하라고 되어 있고, initialize jQuery에서는 그 요소에 벽돌 레이아웃을 만들어 라고 해서 이렇게만 쓰면 된대요. 이렇게 하고, 일단은 이건 jQuery 방식이고 우리는 HTML 방식으로 먼저 해본다라고 했으니까 initialize in HTML을 보면 HTML에서 뭐가 있으면 이렇게 옵션을 해주면 작동을 한답니다. 기본적으로는 부모에다가 JSM mains이라는 이 클래스명이 있기만 하면 작동해요. 그리고 옵션들은 이렇게 데이터 mains이라는 새로운 사용자 속성 R에다가 속성값 해서 이렇게 넣어주면 된답니다. 일단은 이 방법으로 먼저 해보고, 이 방법을 그대로 jQuery 방식으로 바꿔볼까 합니다. 다운로드를 하지요. 우측에 상단에 다운로드가 있습니다.
찾았습니까? 다운로드 하겠습니다. 굉장히 많이 쓰는 레이아웃이에요. CDN으로 할 수도 있고 다운로드를 할 수도 있고 다운로드를 해볼게요. 밑에 설치법도 있는데 설치법은 만약에 npm에서 얘를 설치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는데요? npm install 해서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되어 있고 바우어 우리는 yan이 설치되어 있죠? yan으로 설치하려면 앞에 yan이라고 하고 도스 프롬프트 창에서 yan install masonry save라고 하면 얘를 다운로드 할 수 있대요. 소스를 다운로드하는 방법을 직접 다운로드, CDN, 얘까지도 한다고요. 패키지 매니저를 통해서 다운받는 것도 해봤어요. 자, 일단은 이번엔 직접 다운로드를 해볼게요. 메이슨이의 min.js 얘를 다운로드 하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클릭해서 다운로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오고 있고 마우스 우클릭 다른 이름을 저장하겠습니다. 해서 다운받으신 예제 안쪽으로 가지고 올게요. 그냥 루트에다가 저장하겠습니다. 이미지와 같은 폴더에다가 이렇게 저장했어요. 저장하셨으면 로드 합시다. HTML에 오셔서 맨 밑에다가 여기 추가하라는 데다가 넣을게요. 스크립트 source masonry 파일 경로가 안 나오네. 파일 카피해서 넣을게요. 자, 루트에 있는 masonry에 얘를 추가를 합니다. 자, 얘는 순수한 자바스크립트의 라이브러기 때문에 jQuery 라이브러리가 필요가 없어요. 일단은 이렇게만 해도 작동을 할 거라고요. 넣으셨습니까? 자, 라이브러리 다운받고 로드를 해 주셨으면 지금 HTML 폴더에 이렇게 다운로드한 게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HTML 방식으로 이 라이브러리 initialize에서 시작하는 방법은 HTML에다가 클래스명을 넣어주기만 하면 된대요. 얘들을 좀 접어보면 이 아이템 하나하나를 다 감싸는 부모가 누굽니까? 예, 갤러리라고요. 이 갤러리에다가 클래스명을 뭘 쓰면 JS의 masonry라고 쓰면 기본적으로 작동을 한답니다. 아이템을 다 감싸는 부모에다가 JS masonry 넣어주십시오. 됐습니까? 지금 저장하고 브라우저에서 보면 바뀐 게 없단 말이죠. 이렇게 해서 보면 바뀐 게 없어 보여요. 하지만 너비를 줄여보면 얘가 이동을 합니다. 이동을 한다는 얘기는 얘 스크립트가 지금 작동을 한다는 얘기예요. 높이를 자동으로 구해와서 지금 배열이 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아까 사용법을 보면 어떻게 돼 있었습니까? Getting Started에서 HTML은 이렇게 묶으라고 했고 CSS에 가서는 뭐라고? 얘들의 너비가 있어야 된다고요. 너비를 지정을 하겠습니다. 자, 저는 유동적으로 하려고 얘들의 너비를 다 %로 할 거예요. 너비를 %로 주겠습니다. CSS가 특별히 연결되어 있는 게 없네요. 여기서 작성하겠습니다. 누구의 크기를 지정해야 되냐면 이 아이템의 크기를 지정을 해줘야 된다고요. 클래스명 아이템 너비를 21% 정도 할게요. 마진을 이용해서 간격을 주겠습니다. 자, 얘가 5개씩 나열되게 할 거예요. 가로로 5개가 나열이 되되 틈새가 하나도 없이 너비를 어떤 사이즈로 늘리고 줄이든 하든 간에 넘쳐서 아래로 절대로 내려오지 않게 하겠다고요. 꼭 5개가 나오게 할 거예요. 그러면 마진을 어떻게 주면 여기에다가 어떻게 주면 얘가 5개가 정확하게 가로로 배열이 될까요? 알맹이의 크기 21%, 좌우의 여백 2%, 그러면 총 아이템의 크기는 25%, 저장하고 브라우저 화면을 보면 4개가 나와 있는데 이미지들은 왜 이럴까요? 이미지에 가서 뭐 해주면 되겠습니까? 이미지에 가서 뭐 해줘야 돼? 이 부모가 만들어준 너비 안에서 이미지가 너비를 다 써라 라고 해야 되니까 이미지에 가서 스타일을 뭘 주셔야 돼요? 위드 100% 줘야지. 그죠? 주겠습니다. 아이템 안에 누구? 아이템 안에 이미지들이라고요. 아이템 안에 이미지들은 너비가 100%라고요. 저장하고 볼까요? 됐습니까? 이미 메이슨이 끝났다고요.
할 게 없어요. 되었습니까? 반응형에서 768 이하에서는 얘가 두 개씩 나오게 하래요. 지금 브라우저 화면을 보면 이게 줄어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네 개를 하나만 보니까 아주 좁단 말이죠. 그래서 768 이하에서는 미디어 쿼리를 작성을 해서 at medium 스크린을 가지고 있는 모든 기기에서 이건 안 써도 돼요. max width가 몇? 768 이하에서 누구의 너비가 이 아이템 하나의 너비와 마진은 똑같고 너비만 다를 거니까 이렇게 해볼게요. width가 몇으로 다 합쳐서 얘가 50%를 쓰는 거니까 46%라고 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저장하고 브라우저 화면을 보겠습니다. 자, PC에서는 4개, 태블릿에서는 이렇게 2개가 나오는 게 될 거라고요. 되셨는지요? 사실 매뉴얼에는 얘 순서를 바꾼다거나 위로 채워 아래로 채워라는 게 있지만 쓸 일이 없어서 소개를 안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거를 이제 jQuery의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바꾸는 방법으로 변경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지금 얘들은 그대로 유지되는데 뭐가 달라지는 거냐면 여기에서 이걸 안 쓰겠다는 거라고요. 이걸 써버리면 이걸 안 써도 얘를 구현할 방법이 있는데 얘를 씀으로써 HTML이 조금 더 지저분해졌다고요. 이걸 지울게요. HTML에서 갤러리만 남기고 클래스명을 지우십니다. 됐습니까? 자, 아까 메이슨리에 가서 사용법을 다시 한번 보면 사이트에 가볼까요? 여기에서 지금 Getting Started에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Getting Started 보고 있다고요. HTML에서 지금 얘는 그리드 아이템에 그리드로 되어 있지만 우리는 이 이름이 뭐로 바뀌어 있어요? 갤러리로 되어 있다고요. 그죠? 우리는 갤러리라고요. 갤러리에다가 돌리려면 jQuery로 얘를 돌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선택자가 있고 그 뒤에 메이슨리라고 돌리면 된대요. 선택자가 우리는 누굽니까? 클래스명 그리드가 아니라 클래스명 갤러리라고요. 그리고 우리는 그 안에 하나하나의 아이템이 누구예요? 하나하나의 아이템이 클래스명 아이템이라고요. 부모 얘한테다가 메이슨리의 라이브러리 돌리고 누구를 하나하나 맞춰주는 거냐라고 했을 때 이 아이템도 아이템의 셀렉터라고 해서 이렇게 지정을 해주셔야 된다고요. 컬럼의 너비도 물론 이건 CSS로도 할 수 있지만 옵션을 통해서도 컬럼의 너비를 지정할 수 있대요. 자, 이걸 그대로 쓰면 된다고 하니까 이 부분 copy, initialize with jQuery 방식으로 하겠다라고요. 카피 하셨습니까? 그대로 가져와서 어디에다가 하단에 스크립트에다가 써볼게요. 붙여넣기 했어요. 아이템의 너비는 우리는 CSS로 잡았으니까 얘는 필요 없고 우리는 이게 누구라고요? 갤러리. 우리는 이게 누구라고요? 아이템. 이렇게 바꾸십니다. 갤러리로 바꿨고 아이템으로 바꿨어요. 이렇게 해서 하고 그럼 나오겠지 라고 해서 브라우저에서 봤더니 안 되고 있다고요. 그래서 콘솔에 봤더니 뭐라고 나오고 있습니까? 콘솔에 보면 이게 도대체 뭐냐라고 나오잖아요. $is not defined. 이거 무슨 뜻이라고요? 이게 뭐가 필요한 거예요? jQuery 라이브러리가 필요한 거라고요. jQuery 라이브러리가 없으면 지금 우리가 작성한 얘가 이 문법이 작동을 안 한다고요. 우리가 편하게 HTML에서 클래스명 갤러리를 불러오는 이 문구가 그냥 일반적인 자바스크립트 문법이 아니라 jQuery의 라이브러리가 로드되어 있어야지만 쓸 수 있는 방법이라고요. 이게 없다고 지금 에러가 나오는 거라고요. 됐습니까? 그러면 이 jQuery 라이브러리를 로드를 해줘야지. jQuery 라이브러리를 여기에 로드합니까? 아니면 여기에 로드합니까? 이 순서도 중요하다고요. 어디에 로드해야 돼요? jQuery 라이브러리를 여기 위에 불러와야 됩니까? 아래 불러와야 됩니까? 위에 불러와야 된다고요. 제가 올드하지만 이거 설명할 때 어떻게 했어요? 전우치를 설명을 했잖아. 허리춤에다가 부적의 뭉치를 단 다음에 거기서 끄집어내서 이걸 쓰는 거라고요. 라이브러리가 미리 어디에 로드되어 있어야 그 라이브러리에서 우리가 필요한 주소를 꺼내서 쓰는 거라고요.
요 순서 계속 이 순서를 바꿔놓는 분들이 있어서 그러는 겁니다. 얘가 로드되어 있는 다음에 얘를 쓰실 수 있다고요. 자, 라이브러리 로드를 하죠. 라이브러리는 그냥 codejquery.com 가서 가져올게요. codejquery.com 가서 최신 버전의 미니파이드 주소를 그냥 카피해 올 겁니다. 가셔서 미니파이드 주소 그냥 복사해서 쓸게요. 가져오십시오. 이렇게 해서 로드를 해주실게요. 이게 로드돼 있어야 저장하시고 브라우저 하면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이제 메이슨이는 작동을 하고 있는데 아까의 반응형은 왜 작동을 안 하고 있는 걸까? 잠깐만요. Mason is not a function. 얘도 밑에다가 순서 좀 바꿔볼게요. jQuery를 쓰니까 얘가 순서가 바뀌어야 되네요. 아래쪽으로 옮기십시다. 아까 단독으로 클래스명 기반에서 할 때는 얘 순서가 상관이 없었지만 여기에서 이제 얘를 쓰겠다라고 하면 요거는 얘가 로드된 다음에 얘가 있어야지만 작동을 하겠네요. 이렇게 순서를 바꾸고 다시 한번 보시면 잘 나오고 있을 겁니다. 얘를 쓰려고 디자인을 할 때요, 디자인이 이 너비가 다 똑같아. 세로의 길이만 다른 거만 이 메이슨이 레이아웃으로 돌릴 수 있는 거지. 이 너비가 다 똑같아야 된다고요, 메이슨이 돌리려면. 만약에 너비가 다르면서 이렇게 너비가 다르면서 채워지면서 이렇게 되는 레이아웃을 혹시 만들고 싶으면 이거는 이 라이브러리로 안 되고, 라이브러리 하나도 필요 없이 새로운 CSS의 새로운 레이아웃 테크닉인 CSS의 그리드로는 할 수 있어요. 라이브가 필요 없이도 얘가 구현되는 기술은 이미 나와 있다고요. 국내에 아직 활성화가 안 돼 있어서 그렇지 얘를 쓸 수가 있다. 왜 활성화 안 돼 있다고? 아이가 얘를 지원을 안 해요, 아직. 그래서 곧 소개할지만 이 쓰임새는 알고 계셔야 돼요. 조만간 이 아이가 얘를 지원하는 순간 확 본물 터지듯이 얘가 나올 거라고요. 아이가 얘를 지원하는 순간 디자인이 이런 게 많이 나올 거라고요. 요런 레이아웃을 짜는 게. 너비가 똑같은 건데 세로만 다른 거는 이런 식으로 메이슨이로 해라 라는 걸 봤습니다. 핵심 사항만 정리해서 지금 말씀을 드렸어요.